외롭고 우울하고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감정이다. 하지만 이런 감정에 지치게 된다면 밤에 자주 들어요. 네. 있죠. 있기야 있죠.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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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별로. 네. 항상 느껴요. 서울시 소아청소년 광역정신보건센터의 우울증 학생 선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교생 3786명 중 17.2%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으며 4.6%는 실제 우울증이 의심되어 병원 치료를 권고받았다고 한다.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이 받은 상담 중 충동, 분노나 불안감, 자살, 자해 등 우울과 정신 관련 상담의 비중은 25.5%로 11.5%인 학업과 진로 문제보다 높았고 4.3%에서 최근 5년간 빠르게 증가해 약 3배나 늘어났다. 이제 청소년의 고민은 비단 학업뿐만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우울증을 겪었던 친구 민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동안 이렇게 알았던 거야? 그때 뭐 기분이 어땠어? 부모님 사랑에 갇히게 한 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몰라서 자해하기도 하고 자살 시도도 해보고 그러다가 지금은 그냥 민지는 자살과 자해 시도를 해볼 정도로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친구들한테 고민도 털어놓고 손에 닿는 곳에 그런 지인이 없으면은 누구 다른 사람을 한번 찾아보던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던가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것 같아요. 병원을 찾아가서 뭐 항우울제를 먹거나 아니면 글쎄요. 제가 알아서 제 방법을 찾아봐야 하겠죠. 우울증이라는 병 자체가 스토리가 있는 병이고 히스토리가 있는 병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울증이라는 병은 그 병 자체가 스토리고 히스토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담을 해야 된다고. 그 사연들을 본인이 말하게 하고 본인이 말하는 것들을 경청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병이 치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약이 들어가면 병행이 되면 더욱 좋겠죠. 그러니까 처음 청소년 시기에 우울증이 생겼을 때 치료는 약만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약과 상담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운동을 한다든지 식이 조절을 한다든지 하는 보조요법을 쓸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쨌든 약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해요. 약물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곳은 병원.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은 어떨까? 정신과 약간 편견도 있고 가기 힘든 것 같아요. 정신과는 왠지 심한 병 같은 거 걸린 것 같고 정신과 상담은 아무래도 좀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름 자체에서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무서워요. 정신과 하면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들어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많았지. 모두가 그랬어. 모두. 우리의 시선은 관대하지 못했다. 또 정신과에 대한 오해도 있었다. 정신과는 기록이 남는다고 들어서요. 근데 정신과 가면은 막 기록에도 남고 그러니까 잘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 정신과에 전화해 물어보기로 했다. 네, 전화입니다. 저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네. 요즘 좀 너무 힘들어서 가서 상담받고 치료를 받고 싶은데요. 네, 처음 오시는 거세요? 네, 근데 혹시 그거 막 대학 갈 때나 취직할 때 기록에 남나요?
그렇진 않으신데 의료보험공단에 올라가시는 거랑 본인 외에는 열람이 좀 어려우시거든요. 그게. 아, 네. 그럼 그래서 네. 그런 거 하시는 거에는 그건 없으실 텐데 나중에 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하실 때 좀 제한하실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취업이나 대학 진학 등의 문제가 되는 기록은 남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비용은 많이 부담스러워. 쪽이지. 보험이 적용되는 약의 경우는 2만 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었지만 상담의 경우 기본적으로 10만 원 내외의 돈이 들어갔고 상담 선생님에 따라 그 비용은 회차당 5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차이가 났다. 기본적인 비용으로 잡아도 한 달에만 48만 원이 병원비로 든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비용.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해보는 것은 어떨까? 아유, 당연히 보내주죠. 요즘 뭐 정신과 가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요즘 흔한 일이고 누구나 다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가야지. 그럼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고 그러면 심각한 거지. 무조건 거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재는 조금 안 좋긴 한데 우리 애기가 자랄 때쯤이면 어느 정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가 아프면 치과 가듯이 그런 거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제가 된다면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필요하다면 보내주시겠다는 입장이셨다. 밝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밝은 스타일이에요. 본인은 아직 안 우울하대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갔는데 고등학교 생활이 굉장히 만족해요. 생활 안 해봤는데 그거는 우울증이 없어가지고. 또한 본인의 자녀는 당연히 밝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다. 실제로 병원을 찾아오는 청소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으냐면 일단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자기의 자녀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자기가 우울증을 알고 있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걸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죠.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다행스럽게 이 모든 조건이 이루어져서 치료를 받으러 오는 학생들의 경우는 또 어떤 난관에 봉착하냐면 부모가 쉽사리 포기를 해요. 9년, 6년, 10년을 앓은 아이가 상담을 시작한 지 한 달, 두 달 정도 되면 벌써 왜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냐고 부모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병원을 옮긴단 말이에요. 그럼 잠깐 봤다가 옮기고 잠깐 봤다가 옮기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중간에 계속 맥이 끊겨서 치료의 효과를 나타내기 전에 자꾸 중단을 하니까 끝까지 예우를 지켜보면서 병을 치료해내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렇다고 병원 치료의 만족도가 높은 것도 아니었다. 약도 먹고 상담을 한 2주일에 5분 정도 어디 가서 받았고 별 소용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약에 의지하게 되고 약에 의존하게 되기 쉽고 비용도 많이 드는 정신과. 우리가 쉽고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곳은 없을까? 학교 상담이요. 혹시 학교 상담 같은 거 받아봤어? 응. 학교 상담 어땠어? 도움이 된 면도 있으면 반대로 상처받은 면도 있다. 작년에는 그래도 대구에 있는 학생 자살 같은 어떤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급히 예산이 짜여져서 그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가 이제 한 명씩 배치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 상담 교사들이 이제 그 제도가 많이 없어지고 심리적으로 이제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많이 찾아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진로진학 상담 교사만 있다 보니까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현재 그 상담실을 좀 많이 찾아오진 않는 편인데 작년의 사례를 보면 아이들이 정말로 자살 충동이나 또는 우울이나 등등으로 인해서 많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현재 학교 상담의 지원은 많이 부족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급히 짜여진 학교 내 전문 상담의 대부분은 예산 문제로 허무하리만치 빨리 막을 내렸다. 학교 전문 상담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학교라 해도 문제는 있었다. 그래서 학교 상담은 혹시 이렇게 누가 알게 될까봐 무서운 게 있어서 학교에 아이들이 있는 아침과 방과 후 시간 또는 수업 시간에 상담을 듣는 것은 알려지기 쉬웠다. 더군다나 이렇게 상담실이 교실 옆에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랬다. 진로 상담이나 훈계 위주로 돌아가는 학교 상담 속에서 진로 선생님께 힘든 일이나 고민 등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이 뻔했다. 다른 상담 방법을 찾던 도중 1388이라는 제도를 찾았다. 학교 폭력 때문에 생긴 상담 제도였지만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았다. 상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보았다. 고객님께서 통화 중이오니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통화 중이오니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발신 횟수가 4번이 넘도록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몇 번 더 시도해 본 뒤 전화가 드디어 연결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 1388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상담할 수 있어요? 네. 요즘에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전 그냥 평소처럼 대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네. 아무렇지 않지 않은데. 네. 뾰족하지 않은 거네. 네, 근데 너네 요새 왜 그래?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요새 이상해. 너네 왜 그러니?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럴 수 없나요? 무슨 얘기를 평소에도 잘 안 하면 친구들이랑 어떻게 사겨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건 없어요, 요즘 참. 네, 정말 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리고 또 일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렇다면 네. 뭐 상담을 받아봐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감사합니다. 상담은 친절했지만 마치 내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 같은 반응이었다. 용기를 줘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친구에게 먼저 말을 꺼내라는 이야기만 반복되었다. 현재는 우울증을 벗어난 청소년을 만나보았다. 제가 좀 우울감 같은 게 처음 느끼기 시작한 게 중학교 때부터거든요. 근데 이게 본격적인 그런 막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대로 알았어요. 네,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고2 말부터 고3 이쯤까지. 그래서 당시에는 되게 막 이제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이런 걸로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뭐 학교 나가서도 친구들하고 얘기도 잘 못하고 혼자 이렇게 가만히 막 있고 잠만 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한 작년 한 겨울 정도부터 서서히 좋아져서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 우울증에 걸린 상태에서 사람이 되게 무기력해지니까 이거를 벗어나려면 되게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기력감 때문에 그런 노력을 유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또 막 우울증에 걸린 상태에서 내가 막 이런 일을 해서 이 병을 나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좀 어렵고, 그래서 따라서 그런 노력도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또 이제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가 있으면은 되게 좋은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든 게 현실이죠. 우선 저는 제가 우울증을 앓는 도중에 그 1388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접하지 못했었고, 그다음에 학교 상담실도 사실 저희 학교에서 그거를 잘 운영을 안 하기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 국가에서 이렇게 대책이라고 제시해 준 거에 대해서 큰 혜택을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학교 상담실에 대한 그런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1388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만 활용을 한다면 일단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들 초기에 있는 그런 분들은 뭐 많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교에서 그 주기적으로 전체 아이들 대상으로 상담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그 우울증의 전조 증상을 좀 상담 교사가 체크를 해서 학교에서 관리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 상담실에 대한 아이들의 장벽이나 거부감도 어느 정도 허물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하고 이 학부모님들까지 같이 그렇게 대상으로 하는 우울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주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또 학생들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가 우울증임을 안다든지 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주위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지식을 갖춰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적으로 고통스러워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기댈 만한 곳을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다. 자살 사망자의 80%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청소년 사망 원인 중 1위는 자살이다. 이런 위험한 병에 내 친구들이 혹은 내가 이미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울증을 앓는 청소년은 점점 늘어가지만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은 아직도 너무 협소하다.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는 것과 알맞은 치료 대책, 상담법 등이 갖춰진다면 우울증을 이겨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될 것이다. 지금은 그런 뭐 기분 상태나 이런 게 되게 힘들 텐데 언젠가는 그런 고통이 분명히 끝날 날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려주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도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좀 참다 보면 다시 금방 반전의 날이 온다는 그런 얘기를 좀 조언을 하고 싶네요. 지금 행복하세요? 라는 물음에 많은 사람들이 네 라고 대답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